네, 이번 유형은 등비 중앙이 되겠습니다. 자, 등비 중앙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등차 중앙이 있다면 등비 수열에는 등비 중앙이 있어요. 즉, 세 수가 등비 수열일 때 항상 그 세 숫자가 이루는 성질을 등비 중앙이라고 합니다. 즉,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등비 수열을 좀 써보면 A1, A1R, A1R의 제곱, A1R의 세제곱, A1R의 4제곱이라고 써볼게요. 그러면은 요 A1R의 제곱을 해보면, 이번에 얘를 제곱을 해보면 그것은 요 두 개와 곱한 결각합하고 같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. A1의 제곱, R의 제곱은 두 개를 곱하면 A1의 제곱, R의 제곱, 또는 마찬가지 얘의 제곱을 하게 되면 A1 곱하기 R의 4제곱인데 그것은 요거 두 개를 곱한 결각값 또는 요 두 개를 곱한 결각값이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. 즉, 어떤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는 가운데 숫자의 제곱은 양쪽 두 수의 곱이랑 같다.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반적으로 쓰면 세 수 A, B, C가 등비 수열이면 우리는 B의 제곱은 A 곱하기 C가 되겠고, 그러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가 돼서 우리가 일명 이 B를 등비 중앙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. 됐죠? 그래서 세 수가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쓰겠고, 마찬가지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는 세 수, 네 수, 다섯 수가 등차 수열일 때 그 숫자를 두는 걸 배웠어요.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에서는 어떻게 두냐면 등비 수열은 그냥 간단합니다. 세 수든 네 수든 다섯 수든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세 수가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쓰면 돼요. A1, A1R, A1의 R의 제곱. 그리고 마찬가지 네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, 다섯 수면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죠. 그렇게 돼서 이제 등비 수열은 많이 뭘 물어보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그것들에 뭘 물어봤냐면 합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등비 수열은 많이 물어보는 게 곱을 많이 물어봐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세 수가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세 수가 등비 수열인다. 전부 다 곱해봐라 라고 얘기하면 얘를 한번 다 곱해봐요. 얘를 곱해보면 A1의 세제곱, R의 세제곱 돼서 A1, R의 전체 세제곱이 돼서 이 것에 대해서 양이 나올 겁니다. 그럼 우리는 A1 곱하기 R을 구할 수가 있고요. 그 A1, R이 그대로 몇 번째 양? 두 번째 양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양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이제 구해줄 수 있는 방식의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그냥 세 수든 네 수든 다섯 수든 등비수열 나오면 그대로 이러한 형태로 쓰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문제들을 풀 수가 있을 겁니다. 됐죠? 그래서 등비 중앙하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 3개나 4개, 5개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두는지를 배운 유형이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한번 예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예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볼게요. 2015년 3월 학평 나형 6번입니다. 세수 3, 12A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A 값을 구합니다. 자, 어떻게 하면 돼요? 푸는 두 가지가 있겠네요. 첫 번째는 세수가 등비 수열인 거니까 이것의 제곱은 3 곱하기 A가 되겠다. 따라서 얘가 144가 되니까 3 곱하기 A, 얘를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. 그러면 3, 4, 12 그리고 3, 8에 24 그래서 A는 얼마다? 48이 되겠다. 이렇게 구해줘도 되고, 두 번째는 뭐죠? 등비 수열이면 여기 얼마 곱해졌다? 4 곱해졌네요. 그럼 얘도 얼마를 곱해졌다? 4를 곱해졌다. 그래서 A는 얼마가 되겠다? 48이 되겠다. 이런 식으로 세 숫자가 등비 수열일 때 등비 중앙 또는 등비 수열을 직접 이해를 해서 계속 공비를 곱하면 되겠다.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. 자, 나머지 유형의 문제도 어렵진 않은 유형들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예시 문제 한번 풀면서 등비 중앙, 어떤 세수, 네수, 다섯 수 등비 수열일 때 그것을 이용하는 활용 문제들을 풀면 충분히 이번 유형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.